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 또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또 강화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인정하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과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분은 혹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다 들어보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냥 여론에서 제기된 마녀 사냥식 보도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막아보겠다고 나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박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발언이 왜곡되고 가짜뉴스로 확산되는 잘못된 언론 행태를 비판하고 그 발언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아무 잘못도 없는 발언을 왜 사과합니까? 원내대표가 이런 사리 판단조차 할 능력이 안 됩니까? 이게 과연 비판을 받아야 할 발언이었을까요? 전문을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 애인 20대 초반 22살이에요.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명을 보통 사람들이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과연 비판을 받아야 할 발언이었을까요? 앞뒤다 잘라 보도해놓고 노인 폄하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나선 대한민국 극우보수 외람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진실이 왜곡되고 프레임을 씌워 마녀 사냥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의 발언이었을까요? 제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두둔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팩트를 확인해보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딸과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많은 청년들에게 선거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노인 폄하 발언으로 둔갑된 걸까요? 이 발언을 비비꼬와 조중동이 포문을 열자 극우보수 경제지와 종편까지 가세해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이 시작된 건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제대로 뭘 좀 알고 떠들어댔으면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사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이제 검사가 아닌데요. 하지만 그는 현재 진행되는 모든 정치권 수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속속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은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정황과 함께 검찰의 수사 상황을 더 잘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그건 그가 검찰 내부망에 수시로 접속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아 왔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무선도, 카톡도, 텔레그램도 아닌 검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서 말이죠. 이러니 큰 소리를 뻥뻥 쳐댄 거죠. 걸릴 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탐사 언론 뉴스버스는 최근 한 장관이 검찰 구성원만 사용하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메신저에 최근까지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1일 뉴스버스가 접속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프로스 메신저는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고 로그인 시에는 상대방의 메신저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 접속 시 자동으로 접속 알림이 뜨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한 장관과 근무연이 있는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차례 한 장관의 메신저 접속 알람이 뜬 걸 봤다면서 과거 한 장관을 주소록에 등록했던 게 남아있어서 자동으로 접속 알람이 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접속 중인 상태로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는 얘기를 다른 검사한테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검사와 직접적인 1:1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메신저 사용은 한 장관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특정 개별 검사들과 직접 소통해 왔거나 특정 검사의 별도 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인 겁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한 장관의 이프로스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의 의사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한 장관은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프로스 관리 운영 규정은 사용자 범위를 검찰 구성원 사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현재는 검사 신분이 아닌데요.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를 사용해 개별 검사와 소통 내지 사건 지휘를 했더라도 사실상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메신저 특성상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당사자가 오간 대화나 문서를 삭제해버리면 서버에는 대화가 오갔다는 흔적만 남을 뿐 오간 내용은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 체제에서는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거죠.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놓고 검찰 전용 랜선으로 수사를 지휘하며 버젓이 보고까지 받고 있었던 건데요.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로 파견된 사실상 검사였던 겁니다. 검찰이 저에게 또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체포 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새로운 혐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영장 재청구의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 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그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주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주장하는데 대체 제가 증거 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 국회 부결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